안녕하세요. 오늘 혜정쌤과 함께하는 과학 A 수업 7번째 차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온은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따로 여러분 얼굴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하겠지만요. 대신 여기 핵심 질문이라고 오른쪽에 칸이 보일 겁니다. 이 칸이 보일 건데요. 이 질문의 네 가지를 오늘 해결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면서 수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니까요. 책을 펴고 지금부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를 내준 게 있었습니다. 비주얼 싱킹으로 중단문을 정리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고요. 여러분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제가 조금 힘들죠.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뭐 고생을 시키고 싶은 마음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학습이 되고자 하는 것이니 조금 이해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친구들 중에 몇 가지 잘했던 과제를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 나온 자료들은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요, 여러분 중에 한 친구가, 두 명의 친구가 했던 자료입니다. 비주얼 싱킹의 어떤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 어떤 거냐면, 비주얼 싱킹은 개념을 그림과 글로 표현할 때 되게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연습하는 걸 지난 시간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소 구별 방법, 원자, 분자, 그리고 물질을 구별하는 방법, 아니죠.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게 틀렸네요.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 해가지고 화학식까지 해가지고 5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중단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원소입니다. 원소란 여기 여러분들 정리한 것을 잠깐 보고 할게요. 자, 원소란 여기 보이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을 우리는 원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포인트를 원소라는 개념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군요.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원소랑 그리고 원자랑 그리고 분자를 구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이 어, 원소라는 개념은 종류, 기본 성분, 가장 작은 기본 성분인데 종류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았고 우리 이걸 원소 기로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물질관을 여기 오른쪽에 정리해준 친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물질관에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라부아지에에서 원소의 개념이 정립되는 그 역사를 쭉 우리가 배웠고 라부아지에가 정리했던 이 정의는 아까 앞에서 봤던 개념과 비슷하다. 그래서 라부아지에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2000년 뒤인 그리고 그 2000년 뒤에 라부아지에가 얘기했던 그 원소 정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져 있다. 현재까지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까지 배웠고요. 다양한 원소들의 종류들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원소 구별 방법을 배웠습니다.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은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이 있었죠. 잠깐 우리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불꽃 반응. 불꽃 반응의 정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불꽃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불꽃 반응의 색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원소에다 불을 붙이면 색깔이 특정 색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 불꽃 반응을 이용해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왼쪽에 잘 표현해 줬는데 리튬, 나트륨, 칼륨, 칼슘, 스트론튬, 구리 이렇게 각자 색깔을 잘 했는데요. 리튬과 스트론튬은 빨간색, 그리고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구리는 청록색 되게 예쁘게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오른쪽 친구도 되게 잘 표현해 줬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 만약에 리튬과 스트론튬은 빨간색이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의 경우에 동일할 경우에 구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죠? 바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그 두 개의 선과 나타나는 선과 그리고 색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스펙트럼은요 원소 고유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는 방법으로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다까지 배웠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자였어요. 자, 원자의 정의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원자란 어, 개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소를 구성하는 단위 입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친구가 정리한 것 중에 여기 이 부분을 잠깐 봐볼래요? 원자가 여러 개가 모여서 원소가 된다라는데 사실 이 말은 사실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오개념인데요. 여러분 구별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해주면 원소와 원자는 애초에 가장 작은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근데 가장 작은 걸 얘기할 때 원소 같은 경우에는 어, 가장 작은데 종류적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어 H라는 수소와 그리고 H2라는 헬륨 두 가지의 종류를 따졌을 때 얘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종류는 수소 원소와 헬륨 원소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소라는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 수소 원소를 개수적 의미로 바라본다면 하나, 둘, 뭐 예를 들어 H, 이게 만약에 수소가 4개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 이 4개는 수소 원자가 4개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다 동일한 종류잖아요. 그래서 수소 원소가 한 종류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원소와 원소는 종류적 의미, 원자는 개수적 의미로 얘기하지만 이 둘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말해요. 어떤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것, 작은 성분 이런 걸 우리는 원자, 원소로 표현합니다. 이 원자는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원자 모형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는데 매우 작기 때문에 이걸 모형으로 표현하는데요. 원자의 가장 포인트는 원자 핵과 전자와 그리고 이 원자핵과 전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자 핵의 포인트는 플러스 전하에 띄고 전하량이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에 띄고요. 그리고 이 전자의 총 전하량이 원자에게 전하량과 같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친구가 잘 정리해 줬는데 여기 플러스 7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플러스 7은 원자에게 전하량이에요. 전하량이란 전기자 성질을 말하는데 이 플러스 7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애가 전자, 그만큼의 개수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플러스 7의 원자 핵의 전하량이 있다면 마이너스 1이라는 전자가 7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는 항상 중성 상태를 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로 존재하죠. 이렇게 전자의 개수, 여기 왼쪽 친구도 볼게요. 원자핵이 플러스 6이니까 전자가 몇 개? 6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원자 모형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분자입니다. 분자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얘기할 때요. 원소와 원자가 가장 작은 어떤 무언가를 얘기한다면 여기 분자의 포인트는 성질이에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띠는 애의 가장 작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분자의 개념, 독립된 입자를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개념을 했죠. 여기서 성질이라는 게 포인트라는 걸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잘 정리해 줬는데 여기 물질의 상태가 아니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왼쪽의 친구를 볼게요. 이 수소 분자, 수소 원자 2개로 있는 수소 분자.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수소 기체는 수소 원자가 아니로
이 분자의 단위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그 숨에 들이마실 때 마시는 그 산소 역시도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가장 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성질, 예를 들어 산소는 들이마실 때 하고 이산화탄소는 날숨에서 많다. 뭐 이런 거.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질을 띠는 입자들은 보통 분자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분자들을 우리가 배웠다는 걸 기억하고요. 마지막, 이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 선생님 이거 잘못 썼어요. 표현하는 방법에는 화학식이라는 게 있는데 화학식을 쓰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 친구 잘 정리해 줬는데 원소 기호와 원자의 수를 넣어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산소 분자는 산소 원소 기호가 5고 개수가 2개니까 O2라고 하고요. 물 분자는 수산소 원자가 1개 그리고 수소 원자가 2개가 있으니까 H2O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1이라는 개수는 생략한다까지 해서 우리는 표현 방법, 바로 화학식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여기도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선생님이 몇 가지 여러분들 잘했던 작품들을요 따로 올려놓을 건데 여러분들 보면서 중단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수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 먹는 물의 종류에는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물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여러분 집에서 먹고 있는 물의 종류는 뭔가요? 저는 보통 제주 삼다수를 먹게 되는데 이 다양한 물이 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삼다수, 백산수, 석수 엄청 다양한 물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물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직업인 워터 소믈리에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워터 소믈리에라는 직업 한번 지금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취업물 먹고 있는 박동준입니다. 저는 세계여행하면서 수돗물 먹은 안유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외국 쪽에서 외국물들을 섭취하고 있는 문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워터 소믈리에 이선영입니다. 와. 워터 소믈리에라는 이 직업은 이제 물의 특질, 그리고 고객의 취향, 함께하는 음식, 그리고 건강과의 조화를 생각해서 추천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직업입니다. 혹시 그 평가 기준 척도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네. 물을 테이스팅을 할 때 눈으로, 코로, 입으로 이제 우리가 테이스팅을 하게 되는데요. 네. 먼저 눈으로는 물이 얼마나 투명한지, 잡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입으로는 신맛, 쓴맛, 짠맛, 단맛 등을 느끼게 되는데요.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얼마나 단단하냐, 부드러운지, 거친지. 정말 죄송한데 뻥 같아요. 선생님 국대 출신이세요? 네, 저는 선생님 코리아 마크 있으신 거예요? 대박이다. 그래서 오늘 6가지 물을 테이스팅을 하실 텐데 이 물맛이 모두 다 다른 거를 이제 경험을 하시게 여러분들 집에 되실 겁니다. 있으면 물을 한번 먹어보면서 구별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연극 유학생 할 때 런던 브릿지를 바라보면서 먹었던 그 에비앙의 맛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그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에비앙으로 쓰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한번 느껴보세요. 아, 이 친구 약간 느낌 모르네. 이거 이 느낌. 이거 주로 먹던 물 같은데? 이거 좀 쓴데요? 야, 끝났어. 이거 에비앙 아니야. 난 느낌 왔어. 난 적었어, 얘들아. 저 아이시스요. 이번은 아리수야. 왠지 알아? 이 기포 봐봐. 그래. 저기서 떠온 거야. 그래. 얘는 좀 신맛이 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였거든요. 바로 수도가로 달려가가지고 그 맛이 나네요. 정답! 아리수. 점도가 깊어. 그러네. 얘는 점도가 좀 있네. 왜냐면 뽀글뽀글했어. 맛 좋은데? 향이 진짜 세.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맛은 이 맛이네. 아리송한. 근데 물의 맛이 다 다르긴 한 것 같아요. 3가지를 테이스팅 하셨는데 물의 특징이 다 달라요, 다르게 달라요. 느껴지시죠? 와, 저는 이거 진짜 에비앙 같아요. 이거 피지워터입니다. 제가 피지워터를 진짜 주로 자주 먹는데 이 무게감이랄까? 향부터? 약간 수도해. 이게 피지워터다. 이건 피지워터가 아닙니다. 미끌미끌거리는 느낌도 받으실 거고요. 미세하게 짠맛의 여운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네. 끝맛의 짠맛? 에비앙 4번이나 이제 6번 둘 중에 하나요. 무거워요. 저는 이게 에비앙 같아요. 아니야. 4번이 에비앙이야. 나 끝났어. 4번 무조건 에비앙 정답. 아, 진짜로. 주무세요? 1번은
빨리. 와, 역시 6번이 3다수 맛이 아니야. 3다수야. 뭐야? 말이 안 X는 되네. 해양 심층수입니다. 해양 심층수. 아, 미네랄리티한 맛이 이 맛이구나. 따주세요. 하나, 둘, 셋. 3다수. 이거 좀 반전이다. 아니, 3다수가 이런 맛이 난다고? 3다수 이게 패트에 안 담겨 있어서 이 맛. 하나, 둘, 셋. 와, 역시 확실합니다. 영유. 우리 자동적으로 갓비양 씨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딥스요. 전 아니세요. 긴장감 없어. 하나, 둘, 셋. 정답. 3다수랑 헷갈렸어. 3다수랑 좀 더 알싸했다. 딱 그 맛. 청량감이 있다. 운동하다가 먹으면 딱 좋은 맛? 그 우리나라만큼 물이 깨끗한 나라가 난 드물다고 들었어. 물 저기서 와, 나 이거 와. 아, 이거 벌칙 아닙니까? 우리가 생수를 맛있게 먹기 위한 온도가 있는데요. 8.5도? 너 알코올인데? 12도로 마셨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유익한 정보네. 수돗물을 먹게 될 경우에는요, 찬물 방향으로 틀어놓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물이 흘러가게 물을 한번 끓여주면 미네랄은 그대로 있되 우리가 염소 냄새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리수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진짜 망간 아니야? 헐 대박. 아직 보진 않았지만 과연. 스타벅스 텀블러. 역시 물퀴즈 1등에게는 상품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워터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한번 봤는데요. 실제로 앞으로 다양한 직업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물을, 옛날엔 와인 같은 경우, 소믈리에라는 직업은 와인의 이렇게 맛을 보고 추천해주는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물도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맞는 물을 딱 고르고 그 추천해주는 직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험을 우리도 먹-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궁금한 건 이거죠. 물맛이 뭐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된 걸까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삼다수 여기 보면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백산수, 여기도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석수 역시도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분명 여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맛이 달라지지 않는 걸까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을 자세하게 봐보면요, 우리가 봤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그리고 불소, 플루오린인데요. 이 5가지 원소도 우리가 다 배웠는데 얘네들이 물질이 얘네들이 다 들어있다. 물마다 그리고 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물맛이 달라지는 요인에는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 원소의 종류가 그 물질들의 그 양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물질들은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마그네슘 하면 금속이잖아요. 금속인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녹아 있죠. 나트륨도 금속 원소입니다. 칼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원소들이 물속에 녹아 있을 때는 그냥 원자인 상태로 녹아 있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바로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바로 이온이라는 애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이온. 다시 이온. 자, 이온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만들어진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정의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잘 읽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전자를 잃거나 얻어 만들어진 전하를 띠는 입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의 원자핵의 전하량은 여기 보는 것처럼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그 전자도 마이너스 1, 한 개가 존재하죠. 이 수소 원자의 전자는 원자핵의 주위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수소의 원자의 전자가 물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전자를 잃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전자를 잃으면 이 수소 원자는 플러스 1만 남고 그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겠죠. 플러스라는 이렇게 전기적 성질, 전하를 띠는, 지금 얘는 전하 플러스 1이라는 전하를 띠는 애를 우리는 수소 원자라고 앞으로 하지 않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소 이온이라고 합니다. 수소 이온이란 전자를 잃거나 얻어 만들어진 전하를 띠는 입자를 말합니다. 즉 이제부터는 전기적 중성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아까 봤던 이 얘기를 왜 하냐?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불소 이 모든 것들이 다 물속에 녹아있을 때는 이온 상태로 녹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온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 만들어진 양전하를 띠는 이온, 양전하를 띠는 이온을 말하고요. 음이온은 이 양전하를 띠는 이온을 예를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나트륨 원자는 플러스 11의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전자가 11개가 존재합니다.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이래서 전기적 중성이죠. 그런데 여기서 전자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자가 나가게 되면 이 나트륨 원자는 뭐가 된다고요? 나트륨 이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 11의 원자 핵과 전자 마이너스가 이제 몇이죠? 10이 되자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 나트륨 이온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똑같이 음이온을 봐보도록 할게요.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얻어 음전하를 띠는 이온을 말합니다. 전자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산소 원자는 플러스 8의 원자핵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 원자는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전자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전자 두 개를 이렇게 들여오내게 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산소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산소 이온은 아까 봤던 것처럼 원자에게 플러스 8 전하량과 전자가 이제 두 개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돼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을 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고 양이온과 음이온은 전자를 잃거나 얻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원자마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 어떤 특정한 양이온이 되는 애도 있고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 있다 정도까지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과제를 하나 낼 건데요. 여러분들 과제 여러분들 오늘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 여러분들이 마그네슘 원자와 플루오린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타낼 때는 원자 핵과 전자를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되겠죠. 자세한 과제는 여러분 과제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근데 이 이온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우리가 옛날에 봤잖아요. 원소와 원자, 원소기호와 그리고 원자의 개수를 이용해서 화학식으로 물질을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이온식이라는 것을 배워보려고 해요. 이온식이란 원소기호를 이용해서 이온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온 역시도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는 방식을 찾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원소기호의 오른쪽 위에 이온이 뜨고 있는 전하의 종류와 잃거나 얻은 전자수를 함께 표시해 나타낸다는 거죠. 말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여러분 상황을 봐보도록 할게요. 아까 나트륨은요, 전자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전자 한 개를 잃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1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트륨의 원소기호와 전자 한 개를 잃었다는 것을 플러스로 나타내서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라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읽냐라고 했을 때 원소 이름 뒤에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나트륨 이온이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트륨 이온. 나트륨 이온.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음이온을 봐볼게요. 아까 산소를 봤죠? 전자 두 개를 얻는 애였습니다. 동일하게 원소 기호를 표현하고 전자 두 개를 잃었기 때문에 이 이온 자체는 마이너스 2 전하량을 띠죠. 그러니까 전자 두 개를 얻음을 2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수학과 조금 다른 점이 보이죠? 수학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온은 어떻게 표시하냐? 2 마이너스로 표현한다라는 거. 동일하게 플러스도 플러스 2 이온은 2 플러스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온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 음이온일 때 원소 이름 뒤에 뭐뭐화 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 이온은 산소화 이온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좀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산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산화 이온. 산화 이온. 여러분 노트에 한번 적어보기 바랄게요. 나트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을 쓰는 방식, 이온식 Na 플러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읽냐? 나트륨 이온. 산소 O2- 무슨 이온? 산화 이온.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정말 다양한 이온들이 있어요. 뭐 H+, Cl-, Ca+, OH-,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이걸 보면 여러분 생각이 들겠죠. 선생님 이것도 외워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선생님이 몇 가지 장치들을 해놓을 거예요. 오늘도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온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이온입니다. 연료전지의 이용이 되는데요. H+, 얘는 전자를 몇 개 있는 애일까요? 전자를 한 개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겠죠. 리튬이온도 역시 전지에 이용이 되는데 이 대표적으로 핸드폰에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얘도 Li+라고 돼 있죠. Li+, 이 리튬이온은 동일하게 전자 한 개가 나가는 애겠죠. 다음입니다. 나트륨 이온, 대표적으로 소금에 들어가 있는 나트륨이 이제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으로 녹게 되는데요. 이 역시도 전자 한 개가 나가는 애이기 때문에 Na+, 칼륨 역시도 K+ 이온은 전자 한 개가 나가서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 1을 띠기 때문에 우리는 K+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Ag+, Ca2+, Cu2+, Zne+, Fe+, Pb+, Al3+, NH4+라고 해서 이온들, 양이온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이온들을 선생님이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잠깐 일정지하고 한 번씩 적어주길 부탁할게요. 조금씩 익숙해지는 걸 목표로 합시다.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 괜히 거부 반응만 생기니까요. 한 번씩 적어보기 바랍니다. 이온식과 이온 이름을 적어주세요. 여기서 양이온이니까 어떤 형질이 있죠? 이온이라는 걸 할 때 다 보면 원소 쓰고 그 다음에 이온이라고 붙였죠.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얘가 좀 읽기가 어려운데요. 질소하고 그리고 수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NH+가 뭐였죠? 분자에서 배웠는데 암모니아죠. 이 암모니아가 이온 상태가 됐을 때 수소 원자 하나를 더 가져와서 NH+가 된다까지.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염화이온, 아이오딘화이온, 황화이온, 수산화이온, 탄산이온, 황산이온, 과망가니즈산, 발음이 안 되네.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이온이죠?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이죠. 이 음이온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염화이온, 염소인데 염화이온이라고 말하고 아이오딘화이온, 아이오딘이라는 원소가 아이오딘화이온으로 말을 붙인다는 거. 얘네 둘은
전자를 한 개 얻어야겠죠. 인이라고 쓸게요. 얘도 마찬가지. 근데 황화이온 얘는 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전자를 몇 개 얻는 걸까요? 전자를 2개 얻는 애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조금 화학식이 길어집니다. OH, CO3. 근데 이거 익숙해지는 건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OH는 수소죠. OH가 아니라 H가 수소고 O가 산소죠. 그래서 수산, 화이온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CO3E-는 C가 탄소고 O가 산소죠. 그래서 탄산이온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S는 황이고 산소는 O는 산소니까 황산이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얘가 망가니즈잖아요. 근데 산소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산소가 과다한데 과망가니즈산 이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음이온까지 우리가 한번 다뤄봤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원소를 한번 이온들을 쭉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보여준 이온들, 여러분 이 핵심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온이 뭘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온이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전기적 성질을 띠는 물질을 우리는 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를 얻는 애도 있고 잃는 애도 있는데 그 얻거나 잃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전자를. 그럼 이온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온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이온식은 어떻게 표현하냐? 원소 기호와 그리고 그 전하량을 원소의 오른쪽 위에 여러분 작게 표현한다. 그래서 플러스 1, 2 플러스, 3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먼저 그 다음 플러스가 뒤에 오게 표현한다라고 했죠. 네 번째, 우리 주변에 이온에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아까 한번 봤죠? 이거 한 번씩 써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여기서 아까 보였다시피 이온을 형성되는 그 과정과 그리고 이온의 그 다양한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3번씩 똑같이 원소교처럼 적는 거, 이걸 우리의 과제로 하겠고요. 자세한 것은 과제방에 들어가서 보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우리 줌의 다양한 이온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